2023년 4월 17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일산 상당히 좋으네요. 아침 9시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운동장 좀 걷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41년 만에 의경이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 중에 요즘은 없지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무궁화 하나, 그거는 무궁화 두 개가 뭔지는 아시죠? 무궁화 두 개는 순경입니다. 순경. 여러분이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데 가서 두 개 순경, 두 개부터는 이제 직업입니다. 직업. 순경, 경장, 경사, 큰 무궁화 하나가 경위, 이렇게 경찰 급인데 하나짜리가 이제 의경, 전경은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이제 전투 경찰이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징집병들을, 그러니까 군대 가는 국방부로 갔다가 내무부로 옮겨진 다음에 다시 제대할 때는 국방부로 가서 제조하는. 그 중에 이제 의경들은 또 별도로 의무경찰, 아예 이 경찰, 의무경찰로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런 겁니다. 과거에 전경과 의경이 합쳐갖고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시위 진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부대 단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 단위 운영을 했지만은 그들이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치안 보조 인력으로 굉장히 잡다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하기 싫어하고 사실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의경애가 교통 정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다 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속하고 교통 통제하고 사실은 경찰 애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경찰 애들은 힘들다고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오히려 의경애들이, 똘똘이 의경애들이 경찰 한 서너 명 목도하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실제로 이 면접하고 그럴 때 이게 이 전의경 특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의경 출신들을 경찰로 특차하는, 우대해주는, 거기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근무했니? 그러면 어디 근무했다. 무슨 일 했니? 딱 하면 얘기를 좀 시키면 얘기 잘합니다. 하다 보면 얘는 진짜 자기도 얘기해. 자기가 그 직원 두세 명 복도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똘똘한 애들. 20대 초반에 힘 팔팔하고 막 머리 팔팔 돌아가고 그런데 그거 뭐다. 그러니까 이제 치안 유지 인력이라고 해야 되는, 이것은 이제 2017년도에 2만 명, 2만 5천, 2018년도에 2만 700명, 2019년도에 1만 5천, 2020년에 1만 명, 2021년도 5천 명, 작년에 1,500명, 이제 끝이죠. 의경 1,142기 208명이 17명, 오늘자로, 다음 달 17일자로 이제 정리. 이제는 의경을 안 뽑죠.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고 이들은 하는 진짜 많습니다. 방범 순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방순대라고 하면 방범 순찰, 경찰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잘하는 거. 근데 주로 많이는 집회 시위 관리. 그러니까 기동단에 여러분이 이제 집회 시위 이런 현장 가면 거기서 방패 들고 막는 무슨 주로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전경이 주였지만 이제는 의경이 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그 직원 기동대가 주가 되고, 교통단속, 특히 교통단속은 얘네들이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뭐 먼지에 뭐 욕도 먹고 음주 단속 같은 뭐 힘든 일들 다 얘들이 했습니다. 국회 및 외교 공간 시설 경비 등. 이거는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서 그 이전에도 경찰대법은 있었습니다.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이제 의경이 82년부터 신설돼서 들어가게 됐고 83년부터 의경이 입대했죠. 사실 뭐 이 머니투데이라든가 이제 여러 신문 몇몇 신문에서 의경 폐지 관련된 부분도 얘기 나오고 뭐 특집 기사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어쨌든 뭐 병역 자원도 줄어드니까 경찰 순경들을 채용을 한 후에 1년 혹은 2년 동안 기동대 공부를 시킵니다. 여자건 남자건 주로 남자애들이 많죠. 지금은 의경과 함께 시위 진압, 방범 순찰, 교통 정리 등을 합니다만은 이제 의경이 없어졌으니까 이 말하자면 경찰 중한 기동대로 1기동단, 2기동단, 3기동단, 4기동단, 5기동단, 8기동단까지 해서 걔네들이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경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치안 유지 인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려. 경찰 기동대 1명이 의경 3명의 몫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기사들도 문제지만은 사실 핵심적으로는 왜 의경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전경이 있어야 되느냐? 과거의 전경이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이면서 북한과 그리고 무장 공비들이 60년대까지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이 휴전선이라든가 이런 상비군과는 다르게 게릴라전, 대게릴라전을 위해서는 전투경찰대가 꼭 필요했죠. 그게 이전에는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전두환이 이후에는 주로 전경과 의경은 시위진압, 주로는 시위진압이고 그리고 그 외에 핵심적인 부분은 교통, 단속 및 교통 뭐 이런 거. 말 그대로 그것만 아니라 경찰들이 하기 힘든 잡스러운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치자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군기가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가보죠. 왜 그럼 부대 단위의 이 기동 부대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무장 공비가 나타나갖고 대게릴라전을 방비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대 기동대를 운영한다? 그건 개가 웃을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찰 특공대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상비군 내에 특전사가 엄청 많고 걔네들도 실제로 상당히 이 대게릴라전, 대간첩작전에 특화된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전투경찰이라든가 의경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경찰관 기동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대간첩작전이나 대게릴라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로는 뭐냐? 결국은 시위 집회 관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위 집회 관리를 생각해 보면 12구 참사 때 그럼 왜 투입이 안 됐습니까? 실제로 부대 단위로 투입돼 갖고 관리가 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은 분명히 이런 형태의 아주 소수라도 인파 관리를 했으면은 지금 하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니까 부대 단위, 뭐 수천 명 단위의 뭐 연대병력 단위의 기동부대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집회 시위 관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집회 시위 관리를 왜 부대 단위의 수천 명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애들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애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거죠. 되먹지 못한 생각을 가진 거죠. 즉 말하자면 대규모 인원으로 대규모 시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국회 앞에만 가도 간호법을 뭐 제정해라. 간호법 제정하면 안 된다. 낙태법을 제정해라. 낙태법 제정하면 안 된다. 막 그 광신도들, 뭐 정광 목사 그 따위 류의 뭐 광신도들부터 시작해서 별 희한한 집단들이 막 있고, 또 뭐 이제 사실 뭐 노조 여러 가지. 근데 그 집회라고 하는 뭐 농성을 하고 뭐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뭐 하다못해 정강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거기 관련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다 펀펀히 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뭐 들어주던 뭘 하든 결국은 정치 역할과 관료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어떤 부서들이 하지 않는 거를 아직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집회하고 농성하고 막 점거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 노조 같은 경우 보세요. 집회 그 파업 막 합니다. 그럼 파업한다고 왜 경찰이 가서 거기를 그 관리하고 막고 그래야 됩니까? 경찰은 안전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업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예요. 거기서 뭐 파업을 하든 점거를 하든 그거는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랑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사용자 전국 단위의 사용자가 있는 거고 전국 단위 노조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살인 사건이 나면 뭐 폭력 사건이 나면 그때 뭘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애초에 노조를 탄압하고 이런 것이 그냥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편하잖아요. 사용자 단체나 뭐 정경련이나 경청이나 뭐 상고 이런 놈들은 지들의 손 안 대고 경찰이 눌러주니까 뭐 임금 협상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럼 눌러버리면 돼. 그것도 사실 노조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찰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에 들어간다. 사실 그리고 국회 경비라든가 아니면 외교 공간 경비를 왜 경찰이 합니까? 아니, 국회는 국회 방어대 지들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교부 같은 데에서 주요 이 관리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돈 들여갖고 방어 인력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인력이 흔하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군대 갈 애들은 많고, 걔들 중에서 조금만 징집해갖고 약간 좀 군대 의무를 좀 경감해 주는 정도 해갖고 너 조금 힘든 일 좀 해줘. 하면은 그런 애들이 두루루 달려왔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엔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학생 운동이나 사회 운동에서 뭐 수만 명, 뭐 수천 명 막 뭐 화염병 날아들고 투석전 벌어지고,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군사 독재 정권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런 깡패 새끼들이 그 지들 지키기 위해서 경찰대 만들고 전경 뭐 만들어가고 하는, 이미 그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기동대가 이제 물론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부대 단위로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프랑스의 뭐 연금 개혁 뭐 할 때 보니까 경찰들이 막 뭐 하더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위가 이렇게 하면 이미 막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최루탄 차라든가 아니면 보면 아시겠지만 소수의 경찰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 그렇게 해도 프랑스 안 무너져요. 사실은 걔네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하는 거니까 그건 걔네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알아서 마크롱이랑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폭력적인 형태의 뭐가 되면 그 어떤 이 정부의 최소한의 공간만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찰력과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 선진국도 다 그렇고, 선진국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후진국, 그러니까 부대 단위의 전 경찰들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지향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너무 촉촉하게 젖어 있어 갖고, 경찰관 수뇌부 놈들도 그렇고 행정 관료 놈들도 그렇고 정치인 놈들도 그렇고 젖어 있어 갖고 너무 사람을 쉽게 쓰고,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누르는 거에 익숙해져 갖고, 그럼 그게 아니라 가서 대화를 하고 뭔가 들어주고 이런 걸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관료놈들은 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무조건 막으려고, 방패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은 듣기 싫으니까 이게 잘못돼.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럼 방범 순찰 때, 예를 들면 방범 순찰 때는 뭐냐? 방범 순찰 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럼 그건 경찰서 단위, 지방청 단위에서 중대 단위, 소대 단위로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지구대에 일정 정도의 이 경찰들이 효과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방법수사제가 왜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교통정리 문제예요. 그럼 교통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통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요즘 교통단속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저기 기계에다 카메라 하고 다 찍지. 그죠? 교통정리 요즘 경찰들이 합니까? 아주 막히는 데 빼고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계식 신호등 이런 것들이 불비하고 그럴 땐 다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단속할 때 이제 이거 이런 것도 있어. 물론 이제 음주 단속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목마다 찍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왜 대규모화된 부대 단위의 경찰 기동대라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화문에 수만 명의 그 집회 시위가 있어 관리해야 된다. 왜 관리를 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놔두죠. 알아서 거기서 집회를 하든 하든, 대신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그 집회를 하는 쪽에서 집회 관리인원을 선임해 갖고 만들어 갖고,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신고서 받고, 거기에 니네들이 옷을 좀 빨간 모자나 해갖고 철저하게 집회 관리 니네들이 해라. 관리 계획서 내라. 비용 많이 발생하면 나중에 청구한다. 분명히 손해배상 문다. 그러면 최소한 수천 명이 집회를 동원할 정도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 인원을 다 해요. 거기서 벗어난 거는 사실은 다른 방식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수천 명의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거에 결국은 뭐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100일 경비단, 그러니까 서울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경찰관을 뽑는데,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인가요? 청와대 경비하라고 100명, 200명씩 뽑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부대를 뽑아요. 그걸 경찰관을 뽑아요. 그 웃기단 말이에요. 왜 웃기냐면, 얘네들은 청와대 경비하도록 뽑은 애들이에요. 매년 100명, 120명씩 이거 뽑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일반 경찰을 뽑아요. 그러면은 120명을 뽑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이 100일 경비단 뭐 1년, 2년, 몇 년 하고 얘네들이 평생 거기서 할 수는 없어요. 정년까지.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대부분은 물론 일부는 청와대 경호관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은 일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능력이 없어요. 전종이 없다고. 얘네들이 수사를 해본 적도 없고 수사를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제로 그냥 뭐 이렇게 눈치수로 배우고 막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100일 경비단 애들이 수사 경찰에 들어와서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100일 경비단 애들은 이거 고생했다고 계급을 높게 해주네. 경사. 근데 계급은 높은데 능력은 없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일반 경찰이라고 하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경찰이 있고 특수경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경찰을 뽑아요. 그러니까 도보경찰이죠. 미국식으로 도보경찰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던 애들을 형사로 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애초에 형사, 그러니까 수사 전문 경찰, 과학 수사 전문 경찰, 뭐 정보 전문 경찰, 아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전공이 있는 그걸로 뽑은 다음에 그들을 1년 정도를 지구대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이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일반 경찰을 주로 수백 명을 뽑은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프로파일러도 마찬가지죠. 뭐 한두 명 뽑고 몇 명씩 뽑고 뭐 이렇게 있고 특채 이렇게 이게 또 지들끼리 또 이게 안 맞네. 쟤네는 특채 기수고 얘네들은 뭐 일반 기수. 일반 기수 중에 그럼 지구대 이렇게 하다가 그럼 지구대에서 걔네들이 뭘 합니까? 뭘 안다고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또 기동대에 갔다 오면 또 뭐 또 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관의 채용 방식이라든가 경찰관의 임용 방식이라든가 교육 방식이 애초부터 글러먹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그냥 몸으로 때우는 몸빵하는 경찰 몰라도 검사의 수사 보조를 하고 동네 아저씨 경찰, 가만히 경찰 이런 식의 방식에는 익숙해져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운영했고 경찰 대놈들도 똑같고 수뇌부 그게 이제 이른바 선진국형 경찰로 못 넘어가고 있다. 보직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단적인 것이 의경 폐지 부분이다. 경찰관을 채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능력 있는 애들 어느 예를 들면 뭐 동영상 전문으로 수사하는 아니면 통신수사 전문으로 수사하는 아니면 뭐 이런 그게 너무 디테일해 갖고 이것이 나중에 써먹기 힘들면 조금 더 확장을 하든가 좀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을 대우를 보장해 주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일반 경찰 그냥 남경 여경이라 그냥 뽑습니다. 소위 남경 여경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지. 근데 걔들은 아무런 그런 어떤 보직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형법이나 형사법 그거 모르겠습니까? 공부하면 금방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 뭐냐 다시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 도제 교육. 경찰 수사연수원 같은 데 그 교육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다 그냥 도제. 선배들한테 아름아름 배우는. 제가 가장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앙경찰학교도 그렇지만 경찰연수원도 그렇지만 특히 중앙경찰은 더 심하고 경찰연수원 같은 데서는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요 정도만 돼서 엄격하게 이 교육을 받으면 일정 정도 수준이 되는
이런 교육 과정은 없고 형식적인, 요거는 그냥 대충 지나온 정도. 그냥 엉망이죠. 능력이 없죠, 경찰 애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적더라도 능력이 그만큼 되는 애들을 뽑으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사실 그게 필요한 거죠. 머리는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대충 뭐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받는데 월급 루팡은 되는데 하긴 싫고 그러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전의경 애들 의경이 있어. 걔네들은 다 미루고 지는 놀러 다니고 별로 안 하고 저기 공무원 지금 보장돼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할 만한 사람을 뽑은 다음에 얘네들이 알아서 권한을 주고, 계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관의 이제 선진국형, 뭐 이게 표현은 전 선진국형 표현은 그렇지만 현대의 치안 환경에 맞는 경찰관의 채용 시스템, 교육 시스템, 운영 시스템, 집회 관리든 수사든 뭐든, 이게 지금 전환되는 시기에 그것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부분에 와 있다. 그걸 못하고 소위 말하는 경찰대 놈들 지들끼리 막 알보직 처먹고 막 그러다가 지금 12구 참사 난리 나고, 어디 수서경찰서 강남 납치 사건 샀는데 수서경찰서 저장 놈은 다음 날 7시 대에서 그 보고받고 난리. 전 그거 다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혁신적인 획기적인 개혁이 벌어져야 돼. 윤희근 같은 그런 되먹지도 않은, 능력도 안 되는 인간이 경찰서장, 경찰청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놈들이 그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싹 다 목을 쳐갖고 고위직 총경 이상의 반 이상을 목을 날려도 상관없다. 높은 직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직위라 하더라도 권한과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은 충분히 우리 경찰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승진에 목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을 만들어야지. 다 승진에 목매갖고 민생은 팽개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의경 폐지, 이제 41년 만에 의경이 폐지되는데 심각하게 경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들어 처먹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떨어져야 되고, 언론이라는 것들도 이런 어떤 핵심적이고 진짜 필요한 부분의 분석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처럼 의경이 폐지됐네, 의경 출신 경찰들을 인터뷰해갖고 경찰에 내가 뭐 경찰 이렇게 묵묵히 알아둔 경찰이 됐고 기분이 좋았고 막 꿈을 갖겠네, 이런 거 뭐 누가 몰라요? 이런 거죠. 진짜 의경 폐지와 이 의미가 뭐고 뭐 하는 경찰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것을 해야지 언론의 사명이란 것이 있는 거지. 참 되처먹지도 않은 기자놈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한국의 경찰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